네, 안녕하세요. 킹적성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또 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번이랑 다르게 상황 판단 문제로 가지고 와봤고, 상황 판단 중에서도 아마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NCS에서는 뭐 자료 해석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명 대안비교라고 불리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제가 저번처럼 시간을 똑같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분 드릴게요. 시작. 네.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먼저 8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문제긴 한데 대한비교 문제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설명하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먼저 보시면은 연구 모임 A 이 중 두 번째로 많은 총 지원금을 받는 모임은 두 번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니까 선지 옆에다가 두 번째라고 적어주시던지 저처럼 두라고 적어주시던지 아니면 숫자 2를 적어주시던지 뭐든지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대한비교에서는 가끔 제일 많은 걸 물어보거나 제일 적은 걸 물어보거나 뭐 순서를 세우거나 이렇게 중간 거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 표시를 잘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할 때 조건을 겉조건, 속조건, 판단 조건 이 세 가지를 말을 해요. 겉조건은 예전에 말을 했을 때 그냥 바로 한 번에 지워져 버리는 그러니까 정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말을 하고요. 속조건은 일반적인 문제의 조건을 의미를 하고 판단 조건은 마지막에 판단을 바꿔버리는 뭐 두 배를 시킨다든지 뭐 2분의 1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게 겉조건, 속조건, 판단 조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지원 계획 보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모임당 6명에서 9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뭔가 제한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겉조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거는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6명 이상 9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A를 지워버리고 E도 지워버리고 저처럼 이렇게 아예 표에 표시해서 다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아니 선지해서 혹시라도 선택 안 하게끔 지워버리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내가 생각 없이 풀다 보면은 표시를 할 때 여기다가도 표시를 같이 하기도 하니까 굳이 시간을 쓰게 되니까요. 그리고 기본 지원금, 추가 지원금 같은 거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보이니까 그냥 속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이 협업 장려를 위해 협업이 인정되는 경우는 30%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해서 판단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BCD 저 같으면 원래 문제 풀 땐 옆에다가 그냥 적었겠지만 표에다가 적었겠지만 옆에다가 그냥 적어서 크게 보도록 할게요. B, C, D를 그냥 적었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 개발 여부를 따졌을 때 기본 지원금은 한 모임당 1,500, 1,000원을 기본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죠. 대신에 상품 개발 모임은 2,000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D만 2,000을 받고 나머지는 1,500을 받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추가 지원금 보니까 뭐 상, 중, 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 1인당 주기도 하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중에 해당을 하고 구성원이 6명이니까 100 곱하기 6이겠네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걸 600으로 못 적어서 100 곱하기 6이라 적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 같은 또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그 영역에서 계산을 하실 때는 일단 계산식을 풀어놓고 판단하시는 게 생각보다 판단에 도움을 많이 줄 때가 있고 특히나 내가 계산을 뭐 틀렸거나 하나 속해 있는 조건을 잘못 봤다거나 할 때 수정하기도 쉬우니까 일단 다 풀어놓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아껴주거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똑같이 120 곱하기 8, D는 100 곱하기 7. 그런데 맨 마지막 판단 조건이 들어있죠. 판단 조건을 보니까 협업이 인정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C만 해당이 되고 C에는 30%를 별도로 지급을 하네요. 이 두 지원금을 합한 거에다가 30%를 더 주는 거니까 1.3배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일단 풀어서 이런 식으로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비교를 해보는데 C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잠깐 냅둬보고 B랑 D부터 보니까 B랑 D 중에서는 당연히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니까 D가 더 크죠. 그 다음 B랑 C를 비교를 해봐도 이미 C 곱하기 전에 안에 있는 것만 보셔도 C가 더 크니까 B는 탈락이 돼요. 그리고 D랑 C를 비교를 할 텐데 지금 C가 1.3배가 곱해져 있으니까 좀 귀찮기는 해요. 근데 얘를 더해서 1.3을 곱하면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우리 분배 법칙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1.3을 양변에 곱했을 때 그냥 1500에 30%를 10조 450이니까 얘는 1950이 될 거고 이 옆에 있는 120 곱하기 8은 그냥 계산 안 하고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일단 혹시 필요하면 그때 계산해도 되니까 그럼 봤을 때 속어 차이를 봤을 때 이 둘이 50이 더 크죠 D가. 근데 나머지 C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미 100보다도 20이 더 큰데 더 큰 것들을 곱해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50보다는 크게 C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C가 가장 크다 보니까 C를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큰 거는 D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간단하게 풀었고 근데 대한비교는
이 틀을 거의 안 벗어나거든요. 이런 방식에다가 뭐 가중치를 부여를 한다던가 뭐 비교가 조금 복잡해진다거나 하는 거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조건들의 걱조건, 속조건, 판단 조건을 잘 구별을 해주고 계산식을 풀어서 판단을 빠르게 해주는 거에 목표를 두시고 푸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이번에는 2019년도 5급 공채 상황 판단 29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당연히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고 오시겠어요? 네, 시작. 네, 다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앞에 봤던 17년도 문제랑 똑같이 당연히 대안비교니까 겉조건, 속조건, 판단 조건이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보고 계산식이 있으면 계산식을 풀어놓고 계산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4월에 광고 수단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수단을 고른다고 했지 뭐 제일 큰 거를 골라라 작은 거를 골라라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광고 수단을 고르는지부터 항상 내가 구해야 될 거가 뭔지부터 항상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은 월 3천만 원이며 월별 광고 효과가 가장 큰 광고 수단 하나를 선택한다 했으니까 나는 광고 효과가 가장 큰 광고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 비용이 예산에 초과하면 광고 수단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니까 거조건이 여기 있네요. 3천만 원이라는 게 거조건이 돼서 지금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광고 수단인 이 KTX를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광고 효과가 식으로 나와 있고 일단 보지 말고 바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판단 조건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적어 볼게요. TV, 버스, 지하철, 포털 사이트 이렇게 적어 놓고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일단 TV 같은 경우는 광고 비용은 3만 1,000원, 그리고 광고 횟수를 월 3회, 그리고 광고 노출자 수가 100만 명인데 얘도 1000명 단위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옆에 있는 게 1000원이니까 혹시 몰라서. 그래서 얘는 1000원이겠죠. 100만 명이니까. 그리고 버스는 2만, 그리고 1회니까 지금 한 달이 며칠인지 봐야 되는데 4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달은 30일이겠네요. 그러니까 1 곱하기 30 곱하기 10만 명이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2만 5천 분의 1 60편이니까 60 곱하기 30 곱하기 2,000명.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3만 분의 50 곱하기 30 곱하기 5. 이렇게 해놓고 얼른 비교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찾으시긴 할 텐데 이런 경우도 그냥 비슷한 것끼리 일단 먼저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TV랑 포털이 분모가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30에 있는 0을 여기로 옮겨주면은 500 곱하기 5, 2500이니까 3000을 당연히 2500이고 3 곱하기 2500이니까 이거보다 TV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TV는 지워지고요. 버스랑 지하철도 비교적 비슷하니까 하셔도 되는데, 이 지금 2만 같은 경우는 분모가 25,000에서 20%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데, 분자 같은 경우는 이 60 곱하기 2가 120이라고 했을 때 100에서 120은 딱 20% 증가했죠. 분모가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지하철이 버스보다 작고요. 버스랑 포털 사이트 같은 걸 비교를 하면은 제가 아까 바꾸는 대로 하셔도 되고 이거 3000이죠. 그냥 곱하면은. 근데 분모는 1.5배 증가를 했는데 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000, 그리고 얘는 뭐 7500 이러니까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포털 사이트가 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안 하고 그냥 대소 비교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답은 5번 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아무튼 대안비교 문제는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그리고 NCS에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고, 항상 나올 때마다 이런 겉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뭐 가끔 판단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 패턴이 비슷하고요. 계산을 물어볼 때 여기서 이제 가중치가 추가되거나 해가지고 좀 더 속어 차이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나올 뿐이지 이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니까 되도록이면 다 맞추고 가는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앞으로도 대한비교 문제도 다뤄볼 테니까 나올 때마다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